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고려 어떤 모습이었나요? 아마 한반도 안에 자리 잡은 왕국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고려가 사실은 만주 벌판을 누비던 거대한 대륙 제국이었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오늘 바로 그 조금은 도발적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두 지도를 한번 보세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왼쪽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교과서에 나오는 고려의 지도죠. 그리고 오른쪽은 만주 깊숙한 곳까지 영토가 뻗어 있는 대륙제국으로서의 고려입니다.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역사인데 과연 진실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요? 그럼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고려의 역사가 어떤 도전에 직면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통념을 뒤흔드는 증거들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자,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고려 스스로가 쓴 공식 역사서 고려사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고려의 영토는 사방으로 말리다.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선언이죠. 바로 이 한 문장이 모든 의문의 출발점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와닿으실 겁니다. 한반도의 남북 길이가 대략 3천리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고려사는 무려 만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거의 3배가 넘는 이 엄청난 차이. 이게 단순히 우리 조상들의 허풍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 단단히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한반도라는 틀 안에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이 기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제부터 이 수수께끼를 풀 단서를 찾아 우리의 시야를 저 넓은 대륙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고려의 국경이 정말로 한반도를 넘어섰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물리적인 그리고 지정학적인 증거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유물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윤관 장군이 여진을 정벌하고 세운 고려지경 비석입니다. 말 그대로 여기가 고려 땅이다라고 선포한 표지석이죠. 그런데 이 비석이 과연 어디에 세워졌는지가 논쟁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보통 배우기로는 함흥평야 근처, 그러니까 한반도 아니라고 배우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자료는 전혀 다른 곳을 지목합니다. 두만강에서 북쪽으로 무려 700리나 떨어진 만주 한복판의 선출령이라는 곳이죠.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건 고려의 국경선을 완전히 새로 그려야 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당시 고려의 국제적인 위상을 한번 보세요. 고려는 결코 조용한 반도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북쪽의 거란, 서쪽의 송나라 같은 당대 최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대륙의 패권을 다투던 말 그대로 핵심 플레이어 중 하나였던 겁니다. 자, 국경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이제 시선을 안으로 돌려보죠. 이 자료에 따르면 제국의 증거는 외부뿐만 아니라 고려의 심장부, 바로 수도 개경의 모습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50만! 이게 뭔지 아세요? 당시 고려 수도 개경의 추정 인구입니다. 50만 명이라니. 이건 중세시대 기준으로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대도시였다는 뜻이에요. 작은 왕국의 수도라고 하기엔 스케일이 너무 크죠? 이 비교표는 정말 놀랍습니다. 고려의 황궁이었던 만월대가 중국의 대제국이었던 당나라의 수도 장안이나 명, 청 시대의 자금성과 비교되고 있어요. 이 정도 규모의 궁궐을 지었다는 것 자체가 고려가 스스로를 단순한 왕국이 아닌 황제의 나라로 여겼다는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 그리고 개경에는 세계로 통하는 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벽란도라는 국제무역항이죠.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드나들면서 그야말로 동서양 문물이 오가던 허브였어요. 지금 우리가 쓰는 코리아라는 이름이 바로 이 벽란도를 통해 전 세계로 알려졌습니다. 한반도 구석의 작은 항구였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죠. 심지어 팔관회라는 국가축제도 그냥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주변 여러 나라의 사신들이 와서 고려의 황제에게 경의를 표하고 조공을 바치는 제국의 위상을 만방에 과시하는 거대한 외교 무대였던 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렇게 대단했던 대륙의 제국이었다면 도대체 왜, 어떻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걸까요? 이제 자료가 제시하는 그 쇠퇴의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이 그 몰락의 과정을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몽골이었죠. 무려 30년에 걸친 전쟁으로 국력은 바닥났고 결국 원나라의 간섭을 받게 되면서 제국의 위상은 크게 꺾였습니다.
물론 공민왕이 꺼져가는 불꽃처럼 마지막 개혁을 시도했지만 이미 기울어진 대제를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영토를 잃고 힘이 약해졌을지언정 고려는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를 황제의 나라로 여기는 그 자존심만큼은 잃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살펴본 자료의 핵심 주장들을 정리하면서 왜 우리가 알던 고려의 지도가 이렇게 축소되었는지에 대한 결론을 들어볼 차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역사서에 나오는 사방만리라는 기록, 만주에서 발견되었다고 주장되는 국경 표지석, 세계적인 규모의 수도와 국제 무역항, 그리고 대륙의 강자들과 겨루던 위상까지 이 모든 조각들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대륙제국 고려라는 그림이죠. 이것이 이 자료의 최종 결론입니다. 500년간 대륙을 호령했던 제국의 역사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가 아는 작은 반도 국가의 역사로 축소되고 왜곡되었다는 아주 대담한 주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려 역사에 대한 하나의 다른 시각을 쭉 따라와 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과연 역사는 어떻게 기록되고 또 어떻게 기억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 기억이 바뀔 때 우리의 정체성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